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8월 16일 오늘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매일 신문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우리 웜의 신박을 사랑해 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구독자 수에 비해서 댓글 수랑 그리고 좋아요 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음,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늘 해주셔서 그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매일매일 신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보는 게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또 시장 보다 보면 이 신문을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오프라인 신문을 보면서 직접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이젠 무관심, 수강생 94%나 줄어라고 금투협회에서 교육 월 1000명 밑으로라고 돼 있는데 공매도 관련된 교육이 있나 봅니다. 1년 전에 1만 명을 크게 웃돌던 개인 공매도 교육 수강 인원이 최근 1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이면 코로나가 한창 때였는데 이때도 1만 명 넘게 들으셨나 보네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협회에서 공매도 교육을 받은 개인 투자자가 805명이었다네요. 시행 초기였던 작년부터 시행했나 봅니다. 14,262명, 5월 달에 14,000명. 엄청나게 교육을 받으셨네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 취했었죠. 그리고 5월, 1년이 지난 작년 5월 달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아마 교육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나 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 당시에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증시에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려준 것에 갚는 투자 방식이죠. 금융당국이 작년 5월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를 재개하기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기회를 넓혔다. 다만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 30분, 모의거래 1시간 등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교육 인원이 급감한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올해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지만 3,000원이라네요. 작년에는 아예 수강료를 안 받았었나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대부분 시행 초기에 이제 받았을 거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크게 줄었던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워런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공매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공매도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공매도가 또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거,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나빠지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배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저는 과연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 세상의 주식시장에 보면 얼마나 좋은 기업들 많습니까? 좋은 기업들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해가지고 벌 필요가 있나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도 경기가 악화되는 거, 물론 이제 해지하는 차원에서 내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시장에 대한 해지, 그거는 뭐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쓰죠. 보통 선물을 숏을 해서 헤지 펀드들도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마켓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숏을 했다가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이제 풀고 뭐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3천 이상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시장이 뭐 많은 전문가들이 뭐 3,600, 4,000 얘기하고, 누가 뭐 올해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을 맞추는 것도 힘듭니다. 바닥에서 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꼭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제 많이 그 인버스나 곧버스도 바닥에서 올라올 때 많이 사게 되고요. 주식도 보면 꼭지 짚고 떨어질 때 보면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주식도 결국은 떨어질 때 사니까 결국은 사서 매수 포지션으로도 돈을 못 벌게 되고요.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반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떨어질 거야 라고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서 인버스를 사니까 그것도 역시나 똑같은 논리로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튼 이 공매도가 또 하나 불리한 점은, 저는 이제 불리한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00원짜리를 공매도 쳤다가 10만원 가면 그 완전히 그냥 거덜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돈을 갖다가 더 집어넣으면서 1억을 매도를 때렸는데 10만원 가면 이제 10억 터지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두 손 들고 1억 터지고 그냥 깡통 차지 않고 내가 계속 돈을 먹을 때까지 난 버틸 거야 하다 보면 원금에 200%, 300%, 500% 이렇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사서 터졌다 치자고요. 1억을 샀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50%, 그럼 5천만 원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5천만 원에서 또 추가로 빠져봐야 5천에서 이제 4천, 뭐 70% 빠지면 3천인데, 기다리면 다시 이제 또 올라올 수가 있는데, 공매도는 1억 해가지고 2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10,000원에서 숏 쳤는데 20,000원이 됐어요. 그럼 20,000원에서 20%만 올라도 24,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때려놨으니까 20,000원에서 24,000원 되면 40%, 내 원금 1억에 대해서 40%가 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들한테 아마 금투협에서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공매도가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라는 차원에서 아마 금투협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돈을 벌 때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사인데요. 적자 기업도 무상증자 펑펑. 20곳 중에서 주가 오른 회사는 빵. 1월에서 4월 지금 무상증자 실시한 곳 중에서요. 그 표가 나오는데요. 이 시리즈가 자본시장의 적들, 시장 교란하는 무상증자. 작년 말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면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올해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 속에서 한국 증시는 유독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하락세를 기록했다. 곳곳에 퍼져 있는 자본시장의 적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다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개인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다. 무엇이 한국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려 있는지 자본시장의 적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증권시장이 도약하기 위해 정비한 요인들을 짚어본다. 와, 되게 좋은 시리즈를 시작하셨네요. 제가 오늘 저한테 신문기사를 보내주는 후배가 아마 휴가 갔는지 기사를 안 보내줘가지고요. 지금 조선일보, 조선경제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주 좋은 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우 기자님이신데 보니까 자본시장의 적들, 한국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분명히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언론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국 시장의 그 멀티플 있잖아요. PER하고 PBR. 지금 한국 코스피의 PBR이 0.96 정도고요. PER이 9.9 얼마 해가지고 딱 10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글로벌하게 평균이 15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글로벌 평균이 PER이 15배가 넘고 PBR도 훨씬 높은데 우리 시장만의 그 고쳐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이 주주 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적들 시리즈 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코스닥 상장사 무상증자 결정 추이 해가지고 2019년도에 35개에서 2021년 작년에 이제 101개 사고 올해 50개 산데 무상증자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 중 적자 기업 수가 총 50개에서 17개라고 하네요. 적자 넣는데 무슨 무상증자로 하고 있죠? 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 전후 기업 재무 상태표 변화 예시. 자본 총계 500억짜리가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 총계는 500억에서 500억 변화가 없죠.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 돈을 주주가 추가로 이제 그 납입하는 걸 유상증자라고 하고 그죠? 주주가 납입하는 거 없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무상증자의 재원 있잖아요. 재원. 뭘로 무상증자를 하냐 하면 기업이 이제 이익 난 거,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으면 그 이익잉여금 쌓여 있는 게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합쳐서 이제 총 자본이 되는데요. 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제 자본을 늘릴 수가 있고 여기도 나오는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한 겁니다. 자본금이 200억인데 자본잉여금에 있는 200억을 자본금으로 전환 무상증자를 하면 예, 자본금이 200억에서 400억이 되고 예,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이라는 거는 그거죠. 회사가 이제 5,000원짜리 보통 이제 액면가가 삼성전자가 이제 5,000원짜리 액면가를 지난번 2017년도에 액면분할 50분의 1로 5,0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꿨었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자본잉여금이 지금 200억을 제가 액면 분할하고 얘기하면서 좀 헷갈려 버렸네요. 자본잉여금은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5,000원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5,000원인데 5,000원을 갖다가 만주 그러면 5천만 원 되겠죠. 5천만 원인데 이걸 이제 할증 발행해 가지고요. 액면가는 5,000원인데 투자를 할 때 10,000원에 투자를 해라 하면 액면가는 5,000원이라서 자본금은 5천만 원이 되는데 10,000원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5,000원만큼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0원으로 발행하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자본잉여금이 또 5천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이제 할증 발행하다 보면 이 자본잉여금이 이제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할 때 이제 무상증자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죠.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바이오 기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니까 회사를 차릴 때 뭐 20억으로 회사를 차리는데 투자를 받을 때 20억이 아니라 이거 200억 밸류로 들어와. 200억 밸류로 들어와. 이러면 이제 10배잖아요. 그러면 5천 원짜리를 5만 원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제3자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뭐 자금을 펀딩을 받게 되면 그러면 5천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20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10배로 받았으니까 2억 원 돈이 자본금으로 생기고 나머지 18억은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쌓여있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무상증자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식을 마치 공짜로 받는 그런 느낌에 처음에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식을 때리고 나오는 이런 짓거리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무상증자 발표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요는 내용이죠. 여기 기사 보시면 코스닥 상장사 노터스 800% 무상증자 단에 작전 세력이 들어왔으니 투자하십시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한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고 노터스 주식에 한 주당 8만 원씩 1,000만 원어치 투자했다. 한 주당 8주씩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다는 말에 솔깃한 것이다. 하루 만에 15%가량 주가가 오르면서 A씨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치더니 3개월 만에 투자금의 25%가 날라갔다. 단순히 주가 상승만을 노리고 무상증자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칭 문자들 뭐 이런 거 날라오는 거 보면 거기서 뭐 작전 그룹, 작전 세력 이런 얘기가 막 적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실제 그게 사실이면 전부 다 그 감옥 가는 거거든요. 작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식으로 감옥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조종. 시세는 그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시세를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시세 조종, 그게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들어 올릴 거다. 이 말은 시세 조종 세력이 들어와서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시세 조종을 할 거니까 거기 사라. 그게 불법 행위의 주식을 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제 통정 매매입니다. 통정. 내가 지금 살 테니 너 팔아. 내가 팔 테니 너 밑에서 다시 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건 이제 통정 매매. 그런 걸 이제 작전 세력들이 할 거니까 들어와서 사라. 뭐 그런 문자를 보고 이제 주식을 사는 그런 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요 기사들 좀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액면 분할 얘기를 잠시 삼성전자 이제 액면가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액면 분할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50배,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총계 아무 상관없고요. 네, 그냥 주식 수가 삼성전자의 경우에 5,000원에서 100원으로 해서면 주식 수가 50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주가는 50분의 1이 되는 그런 식이죠. 그럼 주식 분할 왜 하느냐? 뭐 이번에 테슬라도 스플릿 하죠. 네, 왜 스플릿 하느냐? 주가가 이제 너무 올라 있으면 사람들이 한 주당 사야 될 금액이 너무 높아지면 삼성전자 한 주 300만 원 이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기 편하게끔 수급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네 번째 기사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사칭 얘기가 방금 나와서 그런데요. 나 닥터 둠 김영익인데 여기 투자하세요. 낚시바늘 가짜입니다. 예. 투자고수 사칭 사기꾼 판처 당국은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김영희 교수님도 그렇고 염성환 이사도 그렇고 뭐 제 이름 저도 그렇고요. 그 보면 사칭하는 그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보면 카카오에 저도 제 고객이 2년 전에 한번 속아가지고 그 사칭하는 제 이름으로 사칭하는 채널에다가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때문에 화가 정말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박세익 치면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제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채슬리 투자자문이라고 쓰고 그 들어가 보면 이제 상담 뭐 그런 식으로 메뉴가 돼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채널에다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사칭 조심하세요라고 제가 만들어 놓고 제발 이제 사칭에 이제 좀 속는 분도 없으시라고 좀 해놓기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사진 보시면 안녕하세요 김영희 교수입니다. 8월은 수학의 계절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오를까요 교수님 하니까 지금 하락 추세인데 당신은 매수하려는 것입니까? 이 말투가 보니까 이게 사칭 채널이 다 중국이나 어디 다른 데 있는지 약간은 말투가 이렇게 번역하는 듯한 말투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딱 그렇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제 사칭하는 그 페북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뭐 하십니까? 말투가 약간 이상해요. 지금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개인 투자자 A씨가 이렇게 카카오 메시지로 사칭 문자를 받았는데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게 의아해하긴 했지만 김 교수님 모습이 담긴 프로필 사진을 쓰고 있어서 큰 의심 없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특정 주식 종목을 노골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대화를 중단했다. 김두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 5일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소 친분이 없는 김영희 교수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받고 수락 버튼을 눌렀는데 상대방이 먼저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혹시 제 팬이신가요? 이거 제 그 페이북 사칭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네요. 혹시 제 팬이신가요? 이렇게 투자 고수를 사칭한 SNS 계정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특정 주식을 사고 팔도록 권유하고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초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양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를 사칭한 거에 속아서 이제 그 피해를 보신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제가 뭐 주식 3천 간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그 고객이 실제로 저를 그날 만나고 갔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가고 제 명함을 받았는데 이제 카카오톡에서 제 이름을 쳤더니 이제 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채널에 이제 뭐 이 사칭하는 놈들 채널에 박세익이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거기서 지금은 개미를 죽이는 불지옥장인데 지금은 주식은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무슨 그 완전히 무슨 엉터리 무슨 장외 거래 같은 그런 데다가 뭐 돈을 넣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고 났더니 거기서 마치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자를 막 보내더라네요. 그러고 한 뭐 몇 개월 지나서 실제로 그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거 혹시 내가 사칭에 당하고 있나 싶으시면 돈을 반드시 인출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여러 분들 찾아오신 분들 보다 보면 사칭 지금 채널에 당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 힐링 여행자라고 또 계시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다면서 삼성전자 계속 매매하셔가지고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저도 그 방송을 가끔씩 자주 봅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어떤 분이 힐링 여행자 그분한테 뭐 돈을 보냈더니 뭐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그 사칭 채널일 거라고. 그분 방송하시는 걸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럴 분이 절대 아니다고. 당장 그 지금 인출한다라고 해보라고. 신고하라고 당장. 그런 것처럼 그 보면 약간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한 평소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그런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염이사도 사칭하는 게 되게 많죠. 지금 나오네요. 경제지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염벌리로 불리는 염성한 이사도 가짜 계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에는 염성한이라는 익명의 상담 채널이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야, 노후 설계 전문가로 유명한 강창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님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1000% 이상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내걸고 특정 주식을 추측하는 이 사칭 채널이 있다네요. 야, 참. 아니, 그런데 저는 저도 신고를 해봤지만 경찰에 사칭 계정 신고해도 헛수고 피해 발생해야 수사가 나. 문제는 명의를 도용당한 전문가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답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익 교수는 2차례나 경찰에 사칭 계정 운영자를 잡아달라고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정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지만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강창희 대표님도 이제 4월 경찰에 사칭 계정 신고가 불가능하다. 네. 자, 법률 전문가들은 사칭 계정을 사전에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실제 하는 투자 전문가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사기 미수죄 등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사기 미수죄죠. 저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 길거리에서 그 칼을 들고 행인을 위협하고 애를 뭐 이래 납치하려고 하고 그런 애를 납치하려고 뭐 아빠, 엄마 막 사칭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사건이 발생해야만 우리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이게 지금 이 사칭 채널들이 페북까지 가서 왜 저러고 있나라고 제가 보면 그렇게 힐링 여행자 이제 사칭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3억 보내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이스 피싱 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이쪽으로 왔나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 사례가 저는 발생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저는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사칭하는 업체에서 문자 보내주면서 잘 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보낸 돈이 잘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발 저는 카카오톡에서도 이 사칭하는 거다라고 하면 다 좀 이렇게 근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카카오톡에서도 이 사칭하는 거 신고하려다가 계속 로봇챗으로 옮겨가고 이쪽에다가 얘기하면 저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신고하는 사람이 지쳐서 못하게끔. 네.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칭 계정 등이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1년 만에 9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발 그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다 미수예요. 엄청난 보이스피싱 미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실제로 지네들이 이렇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기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살인 미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여기 말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지금 피해 사례를 버젓이 어떻게 버젓이 이렇게 카톡하고 페북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대체 하여튼 요 부분은 좀 이번에 이 신문 기사를 계기로 해서 제발 좀 그 사전에 피해가 있기 전에 사전에 좀 조사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좀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요 얘기 해야 되죠. 지금 이제 네 번째 기사인데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전기차로 유럽, 미국 질주하는 현대차 상반기 글로벌 판매 빅3에 올랐다고 합니다. 글로벌 상반기 지금 완성차의 판매 순위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도요타 그룹이 513만 대 곱하기 2하면 이제 1000만 대가 좀 넘겠죠.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이 400만 대 곱하기 2하면 한 800만 대. 현대차 그룹이 지금 330만 대 정도 했고요. 이 숫자가 보면 곱하기 2하면 한 660만 대 정도니까 평소에 이제 700에서 한 750만 대 팔리는 것보다는 줄었죠. 그게 상반기에 지금 그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완성차 차량이 올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이 가운데 어쨌든 3등을 하고 있습니다. 4등이 르노, 닛산, 미쓰비시 동맹이라고 합니다. 314만 대.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룹이 303만 대. 고요. 미국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는 현대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차만 두고 몇 등인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70%, 네, 현대차 그룹이 9%, 포드가 6%, 2등이네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이 25.3%고요. 이게 유럽 점유율이 아니라 독일 점유율이네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룹이 18.8%,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1.2%고요. 영국에서는 폭스바겐이 17.4%, 그리고 테슬라가 17%,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6%,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만에 두 단계 도약이라고 하고요. 공급망 관리 선방이 1차 비결이고 전기차 아이오닉 등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기아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 GM, BYD 등 따라오고 있어서 시장 격변기 언제든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네. 매물 쌓이고 있는 5대 광역시 10년 만에 집값 최대폭 하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서 지방으로 침체 확산, 버티던 광주도 내리막. 제가 웬만하면 이제 부동산 뉴스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도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원래 많이 줍니다. 웰스 이펙트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내 돈 주고 그냥 다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항상 보면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요. 지금 사진을 옆에 보니까 롤러코스터 사진이고요.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고 돼 있는데 2022년 5월 9일부터 광주 같은 경우가 제일 위에 빨간색인데요. 7월 달 들어와서 7월 11일 이후로 이제 마이너스 0.02네요. 보니까 제일 밑에 이제 파란색이 대구네요. 대구. 또 5월 달에도 마이너스 0.17이었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0.16. 대구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좀 저도 들었었는데 주요 지역 미분양 지금 주택 현황을 보니까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구가 1977채 미분양이었다가 지금 6718구로 미분양이 꽤 많이 늘었네요. 경기도가 1030채에서 3319채, 부산이 949에서 1267, 그리고 서울이 54 미분양 주택이 54개밖에 없었는데 719개로 늘어났고요. 광주광역시가 27개밖에 없었다가 19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증감률이 광주광역시가 14.3%로 가장 높고요. 서울이 9%, 부산이 8.9, 대구가 7.4라고 합니다. 수도권서 지방으로 지금 침체가 확산되고 있는데 버티던 광주도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6대 신도시, 6대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금리 인상이 촉발한 주택 매수 수요 감소 여파로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의 24%가 대구. 아까 대구가 6718가구니까 전체 미분양의 24%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18개월 만에 미분양이 24배 증가한 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 집값이 내리막을 탄 대구는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구 아파트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은 과잉 공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제자리인데 수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 물량으로 쏟아지고 있고 새로 공급하는 단지도 많아서 미분양이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 미분양 물량이 지금 27,910가구네요. 28,000가구 정도 됩니다. 전국 미분양. 그 중에 24%가 대구라는 거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쉽게 늘어나기 어려운 지방에서 미분양 급증 같이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 비용 부담 때문에 아파트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갚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값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젊은 층도 패키지가 좋아요. 코로나 뒤 여행 패턴 변화. 비용 부담 덜고 절차도 간편하다고 하는데 취준생인 김병호 씨는 최근 생애 첫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9박 12일 서유럽 여행 상품에 330만원, 쇼핑비 120만원까지 총 51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김 씨는 왕복 항공권 가격만 200만원이 훌쩍 넘어서 패키지 여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효도관광 상품으로 인식됐던 패키지 여행이 최근에 20, 30대 청년층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급등한 항공료 부담을 덜 수가 있고 현지 코로나 검사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여행사가 대행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자유여행을 즐기던 젊은 층이 패키지로 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2의 경우에 2019년 패키지 고객 중 8%에 불과했던 20, 30대가 지난달에 20%로 뛰었다고 하네요. 하나투어도 최근 일본 패키지 여행 고객 절반이 10에서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코로나 전만 해도 이 연령대는 10%도 안 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은 코로나로 단체 관광만 허용돼서 젊은 층 패키지 수요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여행사들은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콘셉트 투어 등 20, 30대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사칭 기사 그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요. 예.
저는 그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세상에는 정말 악당들이 많구나, 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그 뉴스를 예전에 한번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런 식으로 속여서 참 갈취를 하는, 남의 부를 갈취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세상에는 참 악당들이 많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악한 사람, 악당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확실히 에너지가 보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그 나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 그 나쁜 사람들한테 엮이는 거는 결국은 그 사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그 뭐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그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3개월에 뭐 100, 뭐 몇백 퍼센트, 400%좀 보장합니다. 뭐 무료입니다. 뭐 이런 그런 게 한테 뭐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요. 그런 요행을 바라지만 않고 좀 정석대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엮일 염려도 없겠죠. 네. 아무튼 오늘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이제 비도 많이 물러간 것 같고요. 날씨도 보니까 확실히 입추가 지나고 났더니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화창한 가을을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